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은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르콜라는 이강인, 비티냐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는 윙어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직선적인 플레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입니다. 팀 동료들에게 시야와 정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되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PSG 선수 중에선 이강인과 비티냐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지난달 활약에 대해 평점 8.05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케인과 마르무시가 선정됐고 미드필더진에는 이강인과 함께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린 비티냐가 포진했습니다. 수비진은 바스토니, 타코스키, 마즈라위가 구축했고 골키퍼에는 레온이 선정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펄스9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며 주축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PSG는 내분설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라커룸이 폭발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긴장에 관한 루머가 나돌았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는 감독에게 화를 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바르콜라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좌절했다. 경기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나룸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센시오, 덴벨레, 루이스도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선수라며 PSG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 전술 부재 능력 부재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은 경기 내용이 무척이나 난해하기 때문에 뭐라 해설하기도 어렵다. 저도 힘들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의 무능력,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팀이 공격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수비에서 잦은 불안 요소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선수들의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장점이라고 평가받은 카리스마형 리더 홍명보 감독을 대놓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주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이 저조하여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경기 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폼에 따라 전술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팀의 공격성과 수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진한 선수 대신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팀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를 상대로 비긴 경기력을 보인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 건 무능의 극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랑 비기는 감독을 낙하산으로 모셔왔다고 하며 30억이나 주고 있는 슈협이 참 대단합니다.